여태까지 주제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이 상고사에 관련된 얘기고 저는 상고사에는 좀 문외한입니다. 좀 무식합니다. 근데 저는 독립운동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최 측에서 이 독립운동사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참 역사 공부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고대사, 상고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 주제가 홍합나철과 대종교 독립운동입니다. 여기 이제 홍합나철 선생, 요거 이제 굉장히 멋쟁이죠. 중절 못 쓰고. 이분은 정말 그 불교라는 데가 시골이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을사조약 체결되기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일 외교 항쟁을 벌이십니다. 운양 김윤식 선생 집에서 기거하면서 스승으로 모시면서 국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침략 당사국의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 침략을 멈추고 외교 항쟁을 해서 국권을 찾겠다고 영문으로 된 명함까지 만들어서 가신 분이에요. 저는 이 홍합 선생을 공부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우리 독립운동사가 새로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모습인데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멋지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벌교에서 태어나셨고 뭐 쭉 홍합입니다. 홍합이고 원래 이 대종교에 이제 입교하시면서 자를 버리자는 뜻에서 전부 외자로 개명을 합니다. 이름이 세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서 이제 홍합 선생도 나철로 이름을 바꾸죠. 원래는 나인영입니다. 벼슬할 때 이름은 나인영입니다. 생가 모습입니다. 홍합나철 기념관 바로 옆에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생가를 왜 이렇게 부잣집으로 만들어놨냐. 가난한 농부의 아들, 농부의 집으로 만들어놔야지. 앞에 연못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왜곡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청년 시절에 과거 급제할 당시의 나철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생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요거는 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참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항우지 개척권 반대운동도 하셨고 대한자강의 호남학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채보상운동 나라에 우리 IMF 때 건모기 운동 했지 않습니까? 3.1운동 못지않게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됐던 적이 바로 1907년에 있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여기도 활동을 하셨고 요거는 운양 김윤식과 미국으로도 건너가시려고 그랬어요. 가스라 테프트 미래학이라는 게 1905년 7월 29일 날 체결됩니다. 요거는 요점이 뭔가 하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나눠 먹자는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 먹게 미국이 묵인하겠다. 그 미략이죠. 이런 걸 이제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외교 항쟁을 벌이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셨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처음 가신 게 1905년 7월 26일 쭉 4차에 갖춰서 일본으로 가시는데 을사조약 일본에 가서 대일 외교 항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죠. 이 외교 항쟁도 계속 전개하면서 을사오적부터 처단해야겠다는 을사오적 처단 어거를 이때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이 근대사 연구자들은 신문 자료를 많이 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보면 그 나철 선생이 일본에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도동기라는 자료가 일본에 남아 있어요. 이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는 일본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25일자에 대일 외교 항쟁을 벌이고 귀국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잘 아시는 을사 조약문이죠. 조약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또 왜 무효인가 하면
낙관은 찍혀 있지만 고종한계 수결, 친필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은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됐던 경운궁 중명전입니다. 여기는 또 1907년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나철 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일 외교 항쟁을 벌린 자료가 도동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건들도자죠. 이제 1942년에 그 만주에서 대종교가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거든요. 그 이모교변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싹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안 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찾아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일본 외무성 자료에 보면 요시찰 외국인 거동관계 잡찬 한국인부에 요 나철 선생이 일행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활동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철 선생은 1905년 7월부터 1909년 1월 사이에 4차에 걸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일본으로 건너가서 밀항을 했죠. 밀항. 부산으로 해서 배 타고 시모노세키로 건너가서 그런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운동사는 사진 자료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독립기념관에 여러 보직을 하면서 제가 학예 실장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진 자료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초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 기록될 수도 있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근대사 자료, 독립운동사 자료는 꼭 보면 사진 위에 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외교 항쟁 벌일 때 모습입니다. 제일 첫째 분이 여기 쭉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 해학 이기 선생도 있습니다. 이기, 나철, 다음에 홍필주 이렇게 네 분이 전부 중정부 쓰고 멋있게 해서 일본으로 가서 뭐 잘 아시는 이등방문 같은 일본의 이제 그 지도자를 만나서 한국 침략을 멈춰라, 외교 항쟁을 벌였죠. 여기 보시면 참관장을 만들었다는 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살인 허갔습니다.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을사오적은 죽여도 마땅하다. 참관장, 동맹서, 애국가 이런 걸 만들어서 동지들의 가슴에 품고 의거를 했던 겁니다. 여기 제가 조금 언급해놨습니다만은 3차 대일 외교 항쟁 당시에 단도 2자루를 구입해서 그리고 결사대원 30명을 선발해서 을사오적 처단 의거를 이미 이때 결심을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결사대, 여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을사오적 중에서 을사오적은 잘 아시죠? 박재순, 이지용, 권중현, 이완용, 이재극, 이건택. 이재극은 을사오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결사대를 이때 돈이 엄청 모였습니다. 자금이 자신의라는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들어서 의거를 추진을 했는데 벼슬을 그만두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사오적 처단 의거 미수 사건.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판결문이 국가기록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특사로 석방이 됩니다. 귀양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동양평화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양평화론 하면 전부 안중근 의사 얘기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하고 나서 여순과목에서 자서전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동양평화론을 다 집필을 마치지 못하고 일제가 사형을 집행해 버렸죠. 근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도 훌륭합니다. 근데 한계가 뭔가 하면 일본이 맹주가 돼서 동양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하지만 나철 선생의 동양평화론은 그 이전입니다. 벌써 1905년부터죠. 그리고 나철 선생은 동양평화론을 뛰어넘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말씀 홍익인간 세계평화까지 주장을 하셨죠. 그 뒤에도 이제 여운형의 아시아평화론, 조상의 상균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시한 관계상. 자, 여기 대종교 중강. 단군 조선에서 쭉 부여 때는 대청교, 신라 때는 숭청교 이렇게, 고구려 때는 경청교, 발해 때는 진종교, 고려 때는 왕검교로 이렇게 전성되어 왔습니다. 근데 몽고 침략으로 고려 원종 때부터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철 선생이 나철 5기호 2기 이런 분들이 1월 15일 중광절이라고 그러죠. 대종교에서는 이따가 제가 답사를 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제동 치운정 초가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초옥이라고. 거기서 당군교를 중광하고 이제 당군교 대종교의 헌장인 당군교 포명서 요거는 남아 있죠. 포명서를 이제 발표를 하시죠. 요거는 이제 그 일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대종교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당군 영정인데 대종교에서는 영정이라 그러지 않고 천진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이제 남아 있는 당군교 포명서입니다. 대종교의 헌장이죠. 내용을 제가 주요 내용을 쭉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단을 정비하는데 요건 도표로 서도본사, 남도본사, 북도본사 여기 이제 이상설 선생, 이시영 선생, 저쪽에 서일 선생, 북도본사, 남도본사는 강우라는 분입니다. 서도본사 이동영 이렇게 1910년 8월 15일 음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음력인데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유서를 남기고 이세교주 김교연에게 교권을 전수하고 순국을 하시죠. 그때 요게 이제 순국 전에 이것도 사진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8월 5일 날 참배길에 올라서 사리원역에 도착해서 대기사진관이라는 데서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첫 번째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두봉 선생이고 그 옆에 분이 나철, 다음에 엄주천, 나정수, 장조카죠. 뒷줄에 이제 나우영, 사촌 동생 김서중, 안영중 다 밝혀져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남아 있죠. 요거 신문 기사죠. 이제 내 제자들과 함께 고을산 삼성전을 참배했다라는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조선 총독부 기간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 잘 아시죠. 여기로 고을산 삼성사 황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유서인데 나철 선생이 아들이 5분 있습니다. 딸이 1분 있는데 친구와 딸에게 남긴 유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글로 남기셨어요. 요걸 원본이 벌교에 있는 홍암나철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립기념관에 서 있는 나철 선생 의록비인데 예언시 이게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남북이 분단된다는 얘기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년대 대종교 독립운동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일명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게 1919년 2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건 중국 길림에서 주체가 대종교 장소가 대종교 총본사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대한독립어건부 선언서 내용에 당군 대황조를 언급하고 있고 서명인사 39분 중에서 대부분이 대종교 인사들이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무호독립선언서 남아 있습니다. 좀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죠. 3.1 우리 독립선언서하고 어떤 게 앞이다 뒤다 뭐 좀 논란이 있었는데 3.1 독립선언서보다는 분명히 앞입니다. 이제 무호라는 게 1918년이죠. 근데 자료에 보면 1919년하고 월 1이 없어요. 월 1이.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요 2번입니다. 2번인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다음에 중강단 서일 선생이 대종교 교인들로만 만든 독립군 부대입니다. 이게 이제 1919년까지 쭉 이어가죠. 대한정의단으로. 그리고 쭉 이제 1919년 여기 이제 하라 그 일본 내각 총리 대신한테 보낸 서신이 여기 남아 있어요. 그 서일 선생이 최후의 통첩이죠. 일단 일본하고 일전을 한판 붙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독립군 부대가 갖췄다는 거죠. 무기도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수립되고 나서
임시정부의 지도 요게 임시정부 청사인데 이제 스님들 이게 이 태극기가 오른쪽에 걸려 있죠.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 유적지 상해 가면 상해 임시정부가 그 복원이 돼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시기에 임정청사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그 옆에 건물은 임시정부 건물이 아닙니다. 너무 적다. 옆에 사들여라. 그래서 해놨는데 여기는 상해 이 최초의 청사는 아쉽게도 지금도 중국이 개발되면서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학계가 다 동원됐고 문헌 조사까지 다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임시정부 청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주에서 자금이 와서 새를 들은 거죠. 불란스 조계에. 그다음에 이 독립신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간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천절 기념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독립신문에. 그건 뭐냐? 임시정부에 보면 기독교 신자들도 있어요. 성제 이동희 국무총리 하셨던 분 기독교 신자거든요. 다 모이셔서 당군 영령을 걸고 기념식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종교를 뛰어넘었던 거죠. 그런데 왜 당군을 걸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죠.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독립신문은 지금 거의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서 지금 영일이 돼 있습니다. 23년 11월 10일자 20년대 잘 아시는 이제 쉽게 청산리 대첩이죠. 총재가 서일이었고 부총재가 현천묵, 총사령관 김자진도 대종교 신자입니다. 다음에 나중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대종교 신자입니다. 철기 이범석 다 대종교입니다. 다음에 이제 신민부 20년대 짧게 말씀드리면 3.1운동 이후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 독립군 부대 한 50여 개 독립군 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전개되다가 20년대는 소위 말하는 3부 지방 조직기구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독립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부로 여긴 지방자치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정의단이 사실은 우리 북로군정서 그렇죠. 청산리 대첩 김자진만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이 대한군정서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이름을 바꿔라. 임시정부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일무장투쟁 요거는 이제 상황도인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시간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 북로군정서라는 명칭이 불려진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흥무관학교 남만이라고 얘기하죠. 압록강 건너에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군정서 하니까 일명 북로군정서라고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대한군정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봉오동 전투 성전 보도기사 독립신문입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사진이 남아있죠.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쪽으로 교관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1920년 9월 9일 날 대한군정서 사관연성소 제1회 졸업 기념입니다. 한 200여 명이 졸업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다 독립군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청산리 독립전쟁 요거는 뭐 우리 스님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청산리 대첩은 하나의 부대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제가 쭉 좀 써놨을 겁니다. 대한군정서, 그다음에 홍범도, 대한독립군 등 8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여기도 저도 뭐 사사시 전투가 쭉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전투가 백운평 전투고 천수평, 어랑촌. 근데 이제 참 감동적인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은 우리 한인 이주한 우리 한인들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래서 나중에 무자비하게 일본군들이 우리 한인들을 경신참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저는 청산리 저는 독립전쟁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이겼나? 무기도 열악하고 군인 수도 적었는데 그 첫 번째는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한 독립군 병사의 영웅적인 분전. 두 번째, 이때는 군사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독립군이 오합지졸이죠, 전부.
뭐 군복이 어디 있습니까? 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 당시만 해도 체코에서 우리 국내나 미주 쪽에서 보내준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이우석이라는 분 있죠. 무기 운반대 그 눈물 나는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박격포도 있고 상당히 신식 무기를 많이 갖춥니다. 청산리 대첩 때는. 그래서 지형을 적절히 이용한 독립군 지휘관의 우수한 군사 전문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관도 지역 한국 민중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성원,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 목숨을 걸고 주먹밥을 날려다 주는 독립군 병사들의 입에 넣어주던 주민들, 이게 바로 이게 일본군 정규군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산리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자축하는 독립군 모습입니다. 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자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경도 4개 사단을 투입을 했어요. 우리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한경도 나남의 주도 다 일본에서 수집해온 자료들입니다. 독립군들 사진이 없습니다. 도망가기 바쁜데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체포된 사진밖에 없어요. 나남 19사단 사령부 사진입니다. 이거는 나남 19사단 예하에 일본군 보병 75연대가 우리 독립군한테 깨진 부대입니다. 봉오동 천상리에서 크게 패했죠. 제가 기분 좋아서 넣었습니다. 요 일장기에 걸려 있죠. 요 사진을 잘 보십시오. 요게 우리 청산리 대첩 때 대한군정서가 이제 일본군이 4개 사단을 투입해서 막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학교 영신학교라는 창고에 숨겨뒀어요. 그 일본 놈들이 찾아낸 거죠. 찾아내서 사진 찍어서 공개한 거죠. 여기 보시면 태극기도 있고 신식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탄도 있고. 그때 체코군들이 부패해서 막 돈 받고 팔아먹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피 묻은 태극기하고 청산리 대첩 당시에 홍범도 부대, 김자진 부대, 그래서 노획한 무기들이다. 여기 김자진 부대 무기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홍범도에 압수당한 거죠. 일본이 뺏어간 거죠. 수류탄도 있고. 여기 이제 하룡원에 가면 청산리 항일 대첩 기념비, 저는 뭐 학생들 데리고 탐방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기념비는 여기 있지만 청산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왜 청산리 대첩 여기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4년에 대종교 총본사가 그쪽으로 옮겨갔고 이 화룡 이쪽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이 하룡연에 있는 삼종사 묘역입니다. 저는 해마다 갑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계신 분 나철, 다음에 김교원, 서일 세 분의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삼종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세교주 김교원 수원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좀 친일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백포 서일 장군입니다. 저는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년대는 이제 청산리 대첩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러시아로 다 쫓겨갑니다. 거기서 또 무장 해제당하고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죠. 이제 30년대는 백산 안희재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이제 3차 교주 윤세복 선생하고 같이 이분은 역사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분입니다. 발해 지역으로 갑니다. 발해. 우리 발해가 있었던 동경성, 영안현 동경성에 가서 발해 농장이라고 개간 사업하는 농장이에요. 외형상으로는. 근데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제가 이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참 중요한 게 이 마을을 꾸리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할 때 꼭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고구려 발해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요게 이제 발해 농장 제가 1995년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것도 뭐 중국에서 철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지도입니다. 발해 농장 약도 총본사도 보이고 발해 보통학교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발해 농장이 독립운동 기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장 경비병이 서 있죠. 총 들고. 왜 농장에 무장 경비병이 있습니까?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일송 김동삼 선생이 백서 농장이라는 걸 했죠. 그리고 농장을 개간해서 남한에서 그때 한국이 홍수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농사가 어려워서 못 먹고 살았습니다. 남한에 있는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서 농사지어서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분들을 다 우리 민족 교육시키고 독립군으로 키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비대장이 총에 피스톨을 쥐고 있죠. 권총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분이 서일 선생 사위입니다. 서일 선생은 2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좀 밀산했어요. 그 뒤에 있는 분이 저 중절모 서 계신 분이 백산 안희재 선생입니다. 뒤에 서 계신 분은 아드님 안상도 선생이고요. 요건 이제 수문 개통식 하는 겁니다. 36년 이제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개통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수전 개척한 거. 물 끌어와서 그 항무지를 개간해서 눈물 나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요. 벼농사를 엄청나게 지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벼농사 못 짓죠. 여기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여기 이제 아보 수력 발전소가 들어설 정도로 커졌습니다. 자, 이제 대종교 탄압입니다. 1942년이 임오년입니다. 이 대종교 세력이 이제 커지니까 일제가 가만히 안 놔두죠. 이 일제는 참 조작의 명수입니다. 11월 19일 날 대종교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그때 국내에서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 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투 이광루 선생이 아주 유명한 한글학자죠. 그 이제 3세 교주 윤세복 선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과 관련해서 동봉된 널리 펴는 말이란 원고를 일제가 압수를 해서 조작을 합니다. 널리 펴는 말, 조선 독립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라 움직이라 한백음이 도우신다. 이걸 봉기하자 폭동하자.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대종교 지도자를 다 잡아들입니다. 뭐 시민의 사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액화감옥 지금 중국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물감옥이 있어요. 물감옥. 저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10명이 21명이 건거돼 가지고 10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이모 10편, 순국 10편 이렇게 해서 10분을 따로 모십니다. 요거는 이제 34년에 대종교를 이전해 와서 백산 안희재 선생이 이때 우리 그 상고사 고대사와 관련된 책도 많이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종교 서적 간행회라는 걸 만들어서 홍범규제, 삼일신고 이런 책들을 많이 냈는데 일제가 싹 압수해 가지고 일본에 어딘가 있다 그럽니다. 이것도 찾아내야죠. 요거는 이제 45년 8월 15일 날 강복이 되는데 대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조국으로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46년 6월 10일 날 요거는 제가 다 밝혀놨습니다. 대종교 지도자들이 대종교 총본사로 한참 뒤죠. 46년 6월 10일 날 이분들이 이제 환국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제가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은 오키나와 대학 교수들 만나면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한국 참 부럽다. 명치 유신 후에 아이누족이 일본에 병합돼서 멸종당하고 유구 왕국이 일본에 병합되고 대만에 병합되고 한국에 병합됐는데 그 중에서 대만이야 중국 땅이지만은 한국 사람 독립한 거 참 멋있다. 우린 독립 못해서 한이다 하면서 유구대학 오키나와 대학 교수들이 저희들 만나면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역사도 이제 자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조 실력을 보고서 다시 편성하는 최근에 이제 경상도 분들이 삼국 사기 같은 걸 가지고 신라 역사를 다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았고 오키나와는 독립운동 못했기 때문에 찾고 싶어도 못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구족은 한때 혼슈 아래까지 내려왔던 정도로 많았는데 북해도 가도 남은 민족이 없습니다. 근대에도 아마 인종 대학살이 있었지 않았나 홍기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어도 16세기 이후에 세계 역사의 큰 변혁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소 잡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불가 족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한때 왕성하였던 그런 족의 일부 사람이 남아서 한국에 와서 동네 밖에서 소를 잡았다 백정들을 말합니다만은 이분들도 6.25 때 다 사라졌는데 그 흩어지면서 섞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민족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 홍범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신 차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역사 의식이죠. 첫 시간에 그 이민화 교수는 과학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벤처고 지금 가이스트의 과학 교수면서 동시에 미래학자입니다. 그 미래학자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의 흐름을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흐름이 바뀐다 해서 나름대로 역사를 큰 흐름에서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학의 문외한 아닌데 이분도 그 가장 정확한 지식인 과학자로서 그 강단 사학의 문제점을 10여 가지 질문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강단 사학의 민족 사학자 간의 많은 싸움을 그 조 교수님은 흥분하셔가지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자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다 말씀 못하시고 또 우리가 현재 독립은 국가를 만드는 것은 단군 종교의 흐름이 정산교도 그 큰 갈래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유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말살당한 것이 이제 사대 사상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영원히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말살했고, 그 속에서도 계속 쪼개지면서 내려오다가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든 독립운동의 큰 흐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우리 그 이동환 박사께서 하셨는데, 제가 조 박사님에게 질의한 것은 5가지인데 뭐냐면 16세기 이후에 그 민족 국가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사례주의나 정본 사상을 뒤엎는 것인데, 그들의 수단은 보국 강병입니다. 보국 강병을 위해서 과학과 학문과 그다음에 산업에 썼고 군대에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긴 나라들은 나머지 나라를 뭐 어떻게든 식민지에서 노예라고 했는데,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같은 영국 사람이지만은 식민지로서 세금만 내고 말도 못하는 이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미국 독립선언 운동도 혁명으로 보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영국의 명예혁명도 혁명인데, 이걸 모은 것이 불란서의 혁명입니다. 얼마나 후회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이론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자유평등박애 사회동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홍익인간도 그것과 일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유학은 세계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지만은 한국의 홍익인간, 한국의 건국 정신은 세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것은 서양 문명 히랍에서 로마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말씀에 정리한 것이 불란서 혁명인데, 거기서 나오는 자유평등박의 사회동포와 홍익인간과 많은 면에서 합치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환단학회가 초시금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을 막는 주류 강단학회가 계속 발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300년간 이조를 독점하였던 노론들이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오는 악폐 아닌가. 유학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월남에서는 악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근데 한국 300년간만 아주 나쁜 그 해악을 끼쳤는데, 오늘날도 그 비슷한 얘기가 1억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전체 노동자 10%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하고 모든 특혜를 받으면서 이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그 정규직이 제한되고 부정규직이 많아지고 그 차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노론이 정권을 독점하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유학 문제도 아니고 집단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노론의 배경이 되는 우주관, 이게 아직도 남아있잖아 하는 그 내용의 질문, 인식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조 박사님에게 했습니다만은, 직접 역사적인 내용은 완전히 동의하고, 그 이론은 그런 것이면 유인물이 있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원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상환 박사님께서 토론하신 다음에 다 올라오세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다 받고 나서 정리해서 발표자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 이동은 박사님의 홍합 나철과 대종교 독립운동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사실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이끈 주체가 대종교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식과 민족 정체성을 일깨운 정신적 에너지 원이었고, 이 대종교가 항일 투쟁과 독립운동의 구심체,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잘 밝혀주셨습니다. 대종교는 이 만주에서 신도가 무려 30만 명에 이르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국가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말처럼 이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한 근원은 대종교 사상, 그런 교리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정신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물론 오늘 발표는 그런 교리 쪽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홍합 나철 선생과 관련 독립운동의 큰 흐름을 개괄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교리와 사상 쪽에도 좀 연구가 많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자께 여기 천부경과 3일 신교는 이미 환국 시대와 배달 시대 때 우리 민족의 경전이니까 굳이 대종교만의 경전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홍암 선생이 쓴 신리대전이라든지 또 신사기, 또 서일이라는 삼종사 중에 한 분이 쓴 여러 가지 글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종교 8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강 어떤 내용인지, 특히 홍암 선생과 서일 선생이 쓴 그런 교리 또는 교리 해설서의 특징이나 경향, 이런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이제 일제 시대 민족 종교로서 가장 큰 활동을 했고 신도도 많았던 이 보천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왕 독립운동사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보천교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좀 정력을 기울여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좀 내주신 것 같은데, 발표문 189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대종교 8대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저도 환단고기, 천부경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대종교 독립운동의 이 사상과 이념의 바탕이 될 수 있는 8대 경전, 사실 제가 내용은 아직 대충 읽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좀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이 대종교 독립운동의 사상과 이념의 바탕이 될 수 있는 8대 경전도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8대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3일 신고하고 실리 대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일의 저술인 해삼경 3일 신고 강의, 구변도설, 뭐 진리도설, 산문일답, 5대 종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3일 신고와 실리 대전 이 두 책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운용입니다. 나머지 6책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이상한 선생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천교 관계는 보천교뿐만 아니라 또 경청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인생 이막은 이쪽 대종교 독립운동 보천교나 이쪽으로 이쪽 근대사 사학 연구자들이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